오늘 아침 날이 좀 쌀랑하긴 합니다만은 아까 그 날씨 화면 전해드릴 때 단풍 모습 보셨죠? 이 단풍을 보면서 이제 완연한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가을이 되면 감성도 좀 풍부해지고 이 책 한 권을 좀 꺼내보는 시간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세계에서도 가장 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이죠. 미넨 국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오늘은 책 한 권을 꺼내서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한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와 동시 평론을 쓰고 동시 전문지 동시마중을 만드는 이한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세계에서 가장 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인 미넨 국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책 한 권 이게 살포시 꺼내보겠다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이한 시인의 동시집이 화이트 레이븐즈 리스트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오리 돌멩이 우리 수상 소식을 듣고 되게 네. 기쁘고 반갑고 네. 반가웠습니다. 이 책이 2월 20일에 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2020년 02월 20일에 맞춰서 출간을 했고 네. 새 학기에 대한 기대도 되게 많았고요. 또 5년 만에 출간되는 신작이어서 독자들을 만날 그런 기대를 많이 갖고 네. 있었는데 네.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코로나가 그렇죠. 네,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제대로 이 책을 독자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해서 네. 책에 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런 소식을 듣게 되어서 네. 되게 기뻤습니다. 이제 전작인 글자동물원이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렸을 네. 때처럼 기뻤고 또 좀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축하를 드렸지만 먼저 이 화이트 레이븐스가 아동 청소년 문화가 좀 거리가 먼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거든요. 작가님, 이 화이트 레이븐스가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화이트 레이븐즈는 이제 매년 독일 민헨 국제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에서 선정하는 수서 목록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선정된 도서는 일단 민헨 그 도서관에 어린 청소년 도서관에 수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여러 이제 책들과 같이 네. 이제 독자를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고 올해는 56개국 36개 언어에서 200권이 선정이 되었고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책은 5권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네. 네. 우리 돌멩이 우리랑 천우정 작가가 원작인 어린이 희곡 302 이야기 7마당 네. 그리고 그림책 3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세계에서 가장 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리스트에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문학이 이제 5권이 선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이게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제 국가 숫자로 따져봤을 때 네네.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으로 좀 선정이 됐고요. 아, 네. 그래요? 또 세계 모든 나라가 선정 대상인 것은 아니고 네. 이제 56개 국가도 선별된 상태에서 또 선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문학의 위상이 세계 문학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제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문학이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적인 의미에서 출발한 것은 199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정말 비약적으로 30년 동안 발전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청소년 문학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 문학상을 네. 백희나 작가가 이제 수상하기도 했고, 2016년에는 안데르센 최종상 후보에 이수지 작가가 오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데르센 상이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문학상 같은 경우에는 노벨 문학상, 어린이 책의 노벨 문학상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네. 이제 한국 작가가
언제 수상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때가 되었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위상이 많이 올라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네, 참으로 뿌듯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이한 작가님만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그 이한 작가님의 이 동시집입니다. 운율이 제목에서 무언가 좀 느껴집니다. 오리 돌멩이 오리라는 책인데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어떤 리듬감을 고려하고 지은 제목은 아닌데 아, 그래요? 네. 우연히 오리 돌멩이 오리 해서 뭐 리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네. 이런 식으로 맞춰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목이 이제 오리 돌멩이 오리여서 이제 가벼운 날 수 있는 오리 사이에 무거운 돌멩이가 놓여서 가벼운 것이 날아가는 것이 무거운 돌멩이를 들고 비상하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네. 가볍게 떠오르는 것을 돌멩이의 무게로 잡아주는 그런 어떤 균형감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폭넓게 읽고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 번 들으면 좀 갖고 싶다 이 말은. 네. 그리고 막 급하고 성급하게 오는 어떤 기쁨이 아니라 천천히 다가오는 그런 기쁨의 말로 독자에게 다가가는 작품들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 작가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그 오리 돌멩이 오리 속의 동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저 작가님 한 편 좀 꺼내 주실까요? 네. 표제작은 아니고 제일 앞에 실린 네. 작품인데요. 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금간 시멘트 사이에서 노란 민들레가 피어났다. 민들레처럼 노란 씨는 마음이 금간 곳에서 피어났다. 금간 곳에 달아주는 노란 단추. 네, 시옷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옷. 동동동동 오리가 헤엄쳐 가면 오리 뒤로 길다란 시옷이 만들어진다. 물살을 열고 앞으로 나가는 오리를 따라 줄지어 생기는 긴 시옷. 연못을 좋아하는 오리가 날마다 연못에 입혀주는 씨의 옷 같은 시옷. 한참을 쓰고 나서 돌아다 보면 멀리서부터 지워져 와서 금세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마는 시옷. 우리가 가끔 연못 한가운데 멈춰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쓴 그 많은 시옷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네. 무언가 이 들려오는 동시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장면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이 가을과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작가님께 좀 궁금했던 게 이런 시를 쓰실 때, 글을 쓰실 때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쓰시는 겁니까? 저는 주로 이제 제가 보고 겪고 듣고 이런 것 가운데서 이제 저를 조금이라도 좀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잡고 글을 쓰는데요. 네. 이제 금을 썼을 때는 아무래도 제 마음이 갈라진 시멘트처럼 갈라졌을 때였던 것 같고요. 상심해서 주저앉은 골목길에서 그 앞에 이제 갈라진 시멘트 사이에 핀 노란 민들레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카메라에 담고 거기에 메모를 조금 한 게 이 시의 출발이었고, 네. 이제 시옷 같은 경우에는 충주에는 이제 호암지라고 하는 만들어진 지 100년 가까이 되는 인공 연못이 있는데요. 2017년에 거기를 거의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았거든요. 네. 그때 아주 많은 오리들을 봤는데 오리가 헤엄쳐 가면 진짜로 오리 뒤로 긴 시옷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을 봤는데 써지지 않다가 어느 날 이제 시옷 이렇게 제목을 쓰고 동동동동 오리가 헤엄쳐 가면 이렇게 해서 제가 본 오리의 모습을 시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담게 됐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동시가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시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또 듣고 나니까 새삼 또 상상력이 몽글몽글 돋아나는데요. 직접 쓰고 계신 작가님께서는 좀 느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는 이제 시 앞에 동이 붙은 말인데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를 향해 가는 시라고도 할 수 있고 내 안에 어린이를 통해서 말하는 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시인이 쓰기는 하지만 항상 독자인 어린이 또는 이제 독자인 어른들 안에 있는 어린이를 염두에 두고 써요. 그래서 시는 시인 자신이 청승을 떨거나 나약함을 보이거나 어떤 과장된 포즈를 취할 수는 있어도 동시는 자기 앞에 있는 어린이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린이 앞에 어른이 엄살을 떨거나 청승을 부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시의 언어보다 더 정갈하고 정제되고 의젓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시인이 현재 어떤 아픔의 상태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을 아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아픔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시를 쓰게 돼요. 네. 그러니까 쓰는 과정을 통해서 쓰는 자 자신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치유의 경험이 시에 오롯이 담기게 돼요. 네. 그래서 읽는 사람에게도 그 치유의 에너지가 전달되게 되고요. 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시가 이제 동시라고 할 수 있고 어린이만 읽는 시가 아니라 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0세부터 100세까지 같이 읽는 시가 동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해한 작가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모습도 봤는데 약간 그 어린 왕자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동시의 매력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 함축적인 의미가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전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주로 활동하는 곳이 충주신가 봐요. 충주에는 지금 24년째 살고 24년째요.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충주에서는 해마다 권태영 어린이 시인 학교가 2박 3일 동안 열려요. 네. 그 전국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어린이 시인 캠프인데 이제 그것 외에는 주로 충주 바깥에서 네. 네, 뭐 제주부터 이제 강원도까지 다니면서 네, 주로 이제 강연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군요. 충주는 주소지입니다. 네. 산책지이기도 하고요. 네. 활동은 네, 외부에서 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오늘 시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충전되는 하루가 됐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저희 독자분들께 한마디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시예요.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우리 동시가 진짜 좋아졌거든요. 집에 꼭 필요할 때 먹는 가정 상비약이 있는 것처럼 네. 시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 상비 동시집으로 글자 동물원과 우리 돌멩이 오리 또 우리 동시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프닝을 하면서 날이 좀 쌀랑하다 그리고 내일도 좀 추워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좀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주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